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기대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시립대 2024학년도죠. 시립대 실전 논술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게 지금 수능 전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저도 방금 모의 논술이라고 말도 실수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시립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우선은 간단하게 시험을 본 친구들을 위해서 총평을 하고, 그리고 이 시립대 시험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지를 풀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양대나 뭐 이화여대 뭐 이런 학교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거 풀어보시고 나서 해설 강의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오르비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총평 간단히 해보면 난이도는 솔직히 말하면 좀 평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립대가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올해는 뭔가 힘순찐 느낌? 그냥 본인들의 힘을 조금 줄여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뭐 엄청 쉽다고는 얘기 못하고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리논술 시립대를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봤죠. 그러면은 그 시험 보기 전까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립대를. 시립대를 공부를 했다면 체감 난이도는 낮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도 이제 써놨지만 시립대는 본인들이 항상 내는 그런 패턴 그리고 자주 내는 좋아라 하는 출제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 저희 파이널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얘네는 중복조합 그리고 조건부 확률 이쪽으로 많이 내더라. 그래서 이제 올해 모의 논술에서는 중복조합이 나왔으니 중복조합 그리고 조건부 확률 그리고 이제 옛날 시립 때는 또 이항 정리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항 정리 이렇게 세 개 파트를 중요도를 나눠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중복조합이 나왔죠. 중복조합 아니면 조건부 확률 이게 정배고요. 저는 약간의 역배를 이용해서 이항 정리까지 파이널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아라는 주제들 위주로 당연히 공부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의 패턴, 우리가 좀 이따 1번 문제를 풀 때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문제풀이 패턴이.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문제가 또 1번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화가 가능한 대학들은 반드시 패턴화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영리한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도 우리가 빈출 문제 해가지고 뭐 6평, 9평에서 나왔던 문제들 분석해서 문제를 풀고 수능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왜 그보다 더 어려운 수리 논술은 그냥 머리로만 풀려고 하나요? 패턴이 가능한 학교들은 패턴화를 하는 방법에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해야 우리가 쉬운 난이도로 느끼게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최선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립대, 뭐 한양대, 인하대 이런 학교들 제가 조화를 한댔죠. 왜 조화를 한댔어요? 이런 패턴화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 점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좋아하고 지원을 좀 종용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은요 예상 문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기출을 분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건데. 그 문제 1번에서는 제가 방금 스포일러 했듯이 이전 기출에서 풀었었던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2번에서는 우리가 기출 분석을 과연 본인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3번은 평이했었던 것 같고 3번도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주제 범위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뭐 빈출까지는 아니었는데 정円각형에 대한 얘기죠. 하지만 뭐 계산 자체만 좀 복잡하고 상황 세팅 자체는 평이했던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 없는 친구들은 어디서 다운받으라고요? 오르비에 제가 올려놨다고요. 연세대, 시립대 그리고 아직 홍익대가 복귀가 안 됐는데 홍익대가 복귀가 되면 제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1번. 자,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점 중 x좌표가 음수, 양수인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러면 얘네 둘이 연립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다. 자, 그랬을 때 점 A에 대하여
PA 내적 PQ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랬죠. 그럼 먼저 PQ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PQ를 구해보시면요. 자, 우선은 얘를 정리를 하니까 이따구로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는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정도 있으면은 딱 맞나요? 그쵸? 그러면 따라서 x는 이제 마이너스 1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x는 뭔지 모르는 t가 하나가 나오겠죠. 단 여기서 t는 뭘 만족시키겠어요? 이 뒤에 있는 3차 함수를 0으로 만들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나는 p의 좌표는 알았어.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0이 나오고요. 그리고 q의 좌표는요, t,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 차수가 낮은 것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PA 내적 PQ 얘를 계산해 보셔야 될 텐데, 자, PA 내적 PQ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적 값을 구해 보시면 1, 마이너스 2라고요. 그리고 OQ에서 OP를 뺀 거니까 T 플러스 1,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적을 때리게 되면 T제곱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놈의 정수 부분을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근이 나온 t냐면 여기에서 나온 t죠. 그죠? 그럼 우리는 y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 3차 함수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시면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2x 해가지고요.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2. 그러면 따라서 x는 0에서 뭘 가진다? 극대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극대의 극대값은요. x자리에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치?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극대값이 음수니까 극소값은 조사 안 해봐도 음수겠죠. 그쵸? 그 극소값 이상부터는 증가겠죠. 증가. 자, 증가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극대값이 음수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생기는 이 유일한 근을 뭐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야 t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 개의 후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t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었겠지. 그치? 하지만 여기서는 유일한 근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이 근이 t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에 정수 부분을 찾으러 가야 될 텐데 이 정수 부분을 찾고 싶으면 t제곱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정수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제곱이 정수가 나오는 t값들부터 한번 관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차 함수를 문제에서 fx 안 나왔죠? f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f 루트 2 한번 계산해 봅시다. f 루트 2를 계산해 보시면 2배 루트 2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해서 2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루트 8이고 얘는 루트 9니까 0보다 작겠지. 그리고 f 루트 3은요. 얘는 3에 루트 3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3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27이고 루트 16이니까 얘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루트 2를 넣었을 때 0보다 작고 루트 3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니까는 이 유일한 근 t는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t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제곱을 한 다음에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너는 1부터 2 사이겠군요. 따라서 K는 정답이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쓰인 키포인트는 뭐죠? 증가인 걸 보이는 것과 그리고 사이값 정리. 이걸로 근의 범위를 추정한다. 쌤, 이 문제 엄청 새로워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시립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시립대에서 이 문제가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립대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사실 원샷이에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 빼고 풀어도 이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나는 뇌를 가지고서 풀었는데도 못 풀었는데요. 쌤, 저를 지금 저를 깔보시나요? 비난하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 시립대 공부를 제대로 했어 라고 생각이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흐름이 당연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뇌를 빼고 풀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립대 수리논술 분석이 덜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많이 나온 포인트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이 문제를 시립대 문제인지 모르고 풀었어.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들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시립대의 문제인 걸 알고서도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기출 분석이 덜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을 다 너 구석 그거밖에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사실 준 문제예요. 우리 학교 기출 문제 풀어보고 왔니? 그러면 줄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 2번과 4번을 위해서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2번과 4번은 어려웠는데 자, 한번 2번 문제를 맛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쌤, 너무 전개가 빠른데요? 괜찮아요. 제가 했던 얘기들 다 지금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자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인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쇄하셔서 해설 강의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자, 2번 문제 이제 수강생들한테도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온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냐? 쌤, 이거 막 K에 대한 4차 시그마 나오고 막 노가다 나오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 맞나요? 그렇게 풀었어도 정답만 나왔으면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풀이가 있더라 해서 이제 그것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제 3명이 있었죠. 그 3명이 과일을 이제 나눠서 삽니다. 11개를 나눠서 사요. 그래서 과일을 살 수 있는 종류는 사과와 배, 이거 2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 자, A번 문제. 위에 3명이 과일을 골라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A번 문제는 3명이 11개의 과일을 사과 배를 가지고서 구성을 해서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풀이 96%의 지원자는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쌤, 과일 사과 또는 배니까 사과를 K개 샀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배는 11-K개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를 누가 살래? 해가지고 저는 이 3명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해가지고 는 K를 만족시키도록 경우의 수를 짤게요. 그러면은 얘는 3명이 중보 허락해서 K번 골라가지고 그 골라진 횟수만큼의 사과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잘했고요.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로요. 3H 11-K를 할게요. 이렇게 곱한 다음에 여기를 시그마 K는 0부터 11까지 싹 다 더해버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잘했습니다. 제일 생각하기 쉬운 풀이에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풀었다. 이 문제 풀었다. 하고 이제 계산을 하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시그마 K는 0부터 11까지 3HK면 뭡니까? K 플러스 2C K죠. 그리고 여기는 13-K C 11-K죠.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K는 0부터 11까지 2분의 K 플러스 2의 K 플러스 1 곱하기 여기는 2분의 13-K의 12-K다. 쌤, 잘 풀었어요, 저. 근데 보니까 시그마 안에가 K 4차식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정규반에 들었던 친구들은 시그마 K 4승 우리 계산한 거 배웠어요, 쌤. 한번 가보죠, 계산.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논술을 위해서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을 한 번 더 다뤄보는 거 그런 거에 정규반의 목적이었었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그런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제하고서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가는 오히려 역손해를 본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던 것들이 안 될 때에만 새로운 것들을 적용을 시키자. 이렇게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었습니다. 정규반 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정 안 되면 써야 되겠지만 K 4승 공식을.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여기 잘 봐보시면 자, 얘를 전개할 거고요. 그리고 얘랑 전개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4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보라색끼리 전개가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11K 그리고 플러스 26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1K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1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1K 이 이차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인데요? 2분의 11에 대한 대칭인 이차함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보라색 식도 2분의 11, 즉 5.5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주황색 식도 5.5에 대한 대칭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K 자리에 0, 1, 2, 3, 4, 5를 넣었을 때랑 K 자리에 6, 7, 8, 9, 10, 11을 넣었을 때랑 어떻게 해서 값이 똑같겠죠. 그죠? 값이 똑같을 거야. 대칭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12개를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더할 수가 있을 거냐면 4분의 1에서 4분의 2로 바꿔주시고요. K는 0부터 5까지 해서 여기 이제 시그마, 보라색, 주황색 이렇게 계산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12개를 노가다를 했어야 됐는데 이 중에서 6개만 노가다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6개를 대입을 해가지고 각각 진짜 K에다가 0, 1, 2, 3, 4, 5를 대입해서 6개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만 해주면은 이제 최종 정답이 나오는 이제 이런 구조.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했을 만한 풀입니다. 잘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대칭성을 잘 썼죠. 확통에서 어려운 문제는 대칭성을 써서 푸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 수업 때도 연습했었습니다. 파이널에서도. 자, 그래서 나 잘했어 하고 나왔고 뭐 정답을 쓰고 나왔으면 잘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4%용 풀이가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 이건 그냥 넉넉히 잡았어요. 4%를.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대칭성, 쌤 이거 이렇게 전개하는 거 너무 아이디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3HK고 3H11-K예요. 그쵸? 여기 K랑 여기 11-K가 어때? 지금 서로 합이 11로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함수 보면 X는 2분의 11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고 하지 않나요? 그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시당초 대칭성을 느낄 수 있었으면 베스트인데 그걸 못 느낀 친구들은 이제 여기에서라도 느끼면 됐었고 정답이 나왔으면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368입니다. 좀 극악무도한 숫자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대칭성 쓴 풀이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의 풀이는 뭐일 거냐면, 자, 우리가 이 세 명이가 이제 서울, 시립이, 대학이 이렇게 세 명이죠. 그쵸? 근데 얘네가 주머니가 보통 2개죠. 우리 바지 주머니 2개잖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주머니를 여기에다가 왼쪽 주머니에다가는 사과를 넣을 거고 오른쪽 주머니에다가는 배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사과, 배를 넣을 거예요. 주머니 각각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애들을 다 더하면
그게 몇이어야 되겠어요? 총 과일의 개수가 11개니까 이게 합이 11이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났어.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정답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2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5, 4, 1, 0, 0, 1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이가 몇 개를 산 거예요? 9개를 산 거네요. 시립이랑 대학이는 각각 1개를 산 거고 사과 5개, 배 4개 조합으로 산 거고요. 시립이는 사과 하나, 대학이는 배 하나 이 조합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2-A번 문제는 그냥 이 수식 하나로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발견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꾸역꾸역 대칭성을 써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했던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푼 친구들은 너무 잘했고요. 이렇게 못 풀었어도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왔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B번 문제는 이번에 99%의 풀이와 1%의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봐볼 겁니다. 자, 바로 열로 가보도록 하죠. 옆에 지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99%의 풀이는 어쩔 수 없어. 노가다를 좀 수반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방금 A번하고 똑같은 상황이래. A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뭐를 만족을 시키라고 했냐면 XYZ, 서울시립대학 이 순서대로 과일을 이제 적게 사야 된대요. 많게 사면 안 된대.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이기 위한 경우의 수를 싹 다 구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99%의 풀이. 자, X가 그러면 가능한 값이 몇이 있을까요? 0부터 몇 가지가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 가능한가요? X자리에? 5 대입해 보시면 5면은 벌써 15개 넘어가 버리죠. 그쵸? 11개만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X가 가능한 값은 0부터 3 사이입니다. 0, 1, 2, 3? 4개밖에 없네? 노가다? 렛츠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현장풀이는. 이게 뭐 비난 99%의 학생들은 이렇게 풀었을 테니까 이건 평범한 풀이야. 이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한다면 그때 Y랑 Z는 몇이 될 수가 있어요? 0, 0 될 수 있고 11 될 수 있고요. 그리고 0 있고 1 있고 10 있을 수 있고 0 있고 2 있고 9 될 수 있고 우선 합은 11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또로로로 해가지고 몇 가지? 5, 6까지 가능한가요? 맞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조합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의 경우의 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X, 즉 서울이가 과일을 안 사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죠. 한 가지. 거기에다가 서울 시립대학, 시립이가 과일을 안 사는 경우는 한 개고, 그리고 대학이가 11개의 과일을 사는 것은 두 개의 종류로 11개를 사는 거죠. 그렇죠? 2H11이에요. 2H11을 계산해 보시면 1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11이고요. 3 곱하기 10이고요.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6 곱하기 7까지 갈 거예요.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끝났나요? 안 끝났죠. X가 1일 때에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1일 때는 1, 그리고 Y는 0부터 스타트가 아니고 1부터 스타트 해야 되겠죠. 이걸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9, 2, 8, 3, 7, 4, 6, 5, 5. 그래도 좀 줄어들었네요. 한 개 줄어들었네. 그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일을 한 개 사야 되는데 두 종류 중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2 곱하기. 자, 마찬가지 이유로 한 개를 살려면 2개고 9개를 살려면 2H9니까 10이고요. 그런 식으로 뭐 규칙성은 있습니다. 2, 3, 4, 5, 6 19, 8, 7 6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고 하나씩 늘어나고 해서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하면 돼요. 끝났나요? 아니요. X가 2일 때랑 3일 때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곱셈을 해서 다 더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거의 다 왔어요. 사실 절반 이상 넘어왔어. 그래서 이제 최종 정답은 맞나? 924가 나와요. 이렇게 노가다로 하면 92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 큐에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A번에서 구한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였었죠? 6H 11이죠. 오케이, 이거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의 11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한테 X는 Y는 Z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X랑 Y랑 Z가 다 같으려면 그 셋을 다 더한 게 3의 배수여야 돼. 그런데 이제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알았으면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찾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얘네는 세분화해서 3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 거냐면 X랑 Y랑 Z 중에서 아예 같은 것들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X랑 Y만 같고 Z가 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Y랑 Z만 똑같고 X만 작은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안 되니까 3개가 다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이 2개 중 많아야 1개만 등호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들만 가능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답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시그마 i는 0부터 5까지 자, 이거를 우리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쌤, 이게 지금 뭔 짓을 한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뭘 고른 거냐면 여기 플러스예요. X랑 Y랑 Z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즉 이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구한 거지. 자, 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가 6H11이었었죠. 자, 그 중에서 뭘 뺀 거냐면 X, Y, Z 중 2개가 같은 상황을 다 뺀 거예요. 그러면은 2개가 같으면은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네요. 그쵸? 그러면 나는 3C1 세 문자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너는 값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값이 다르다. 그러면 시그마 나머지 애들은 i로 똑같으면 다른 하나는 11-i가 되겠죠. 그렇죠? 11-2i가 되겠죠. 3개를 다 더해가지고 과일이 11개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일 i개를 가지는 경우의 수가 뭐죠? 2hi죠. 너도 2hi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2개의 과일 중 중복을 허락해서 11개 중 2i개만큼 뺀 것만큼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며 이 i 값으로 가능한 값은 0부터 5겠죠. 왜냐면 얘네 둘 더하면 2i니까 11개 넘으면 안 돼서요. 0부터 5까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0, 0, 11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야? i가 0일 때는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0, 0, 11.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i가 5일 때는 어때요? 5, 5, 1이 되지. 그러면 5, 5, 1이 되면 그런 애들은 어떤 케이스에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5, 5. i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경우에서 x, y, z 중에서 두 개가 같은 애들을 다 싹 다 빼주시면 분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x, y, z가 다 다른 경우죠. 그러면 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들은 어떻게 돼? 다 크기들이 반드시 비교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그 중에서는 x, y, z도 있을 것이고, 분자만 보면 말이죠. 그리고 y, x, z도 있을 것이고, y, z, x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말 한 것 같은데, y, x, z도 있고, y, z, x도 있고, 뭐 x, z, y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있겠을까? 3팩까지가 있겠죠. 그렇죠? 3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 3팩이 중복되니까 나누기 3팩으로 싹 써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확통을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중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수업 때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확통 특강에서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특강으로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내신에서도 충분히 원순열 같은 데서 중복, 나누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결국엔 뭘 구한 거냐면 이걸 구한 거지. 이걸 구한 거예요. 이걸 구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뭐만 더해주면 돼요? 얘만 한 번 더해주면 되죠. 이 경우의 수가 뭐라고요? 이 경우의 수가 얘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식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두 개의 숫자가 똑같고, i로 똑같고, 나머지 하나는 11-2i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한 번만 계산을 해 놓으면 방금 이 숫자는 4368이라고 했고 여기 네모 박스는 좀 이따가 계산할 거니까 그것만 한번 쓰면은 계산이 깔끔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력을 보일 만한 그런 방법이니까 우선은 이렇게 푸는 것도 잘 알아둡시다. 알겠죠? 괜히 1% 풀이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생각이 막 그랬어. 이제 저는 시립대 시험을 정말 자주 보러 갔었잖아요. 대학생 때. 수능 전이니까 여유로워서.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 내풀이가 그냥 계속 대학 예시 답안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내가 시험 보고 나오면서도 너무 잘 풀었다 했는데 다음에 보면은 예시 답안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거 진짜 시립대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풀이를 예상하고 낸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 근데 뭐 어떡해. 나는 내 답안을 시립대한테 공개하고 나온 상태죠, 그때는. 근데 이제 이 풀이는 진짜 시립대가 이렇게 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번 예시 답안 한번 봐보자고. 예시 답안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그건 시립대가 이거를 이제 겨냥하고 낸 거다. 시립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흔하지 않은 풀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이건 아셔야 돼. 흔한 풀이를 쓴다고 가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만점은 정해져 있어요. 흔하지 않은 풀이로 만점을 받으나 흔한 풀이로 노가다 풀이겠죠? 노가다 풀이로 만점을 받으나 똑같은 만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엄청 기발한 풀이에 너무 목매다지 않으면 돼요. 다만 이제 이런 해석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 놓으면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는 더 유리해지겠지. 이 방법으로만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일단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또 잡설 너무 길었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해 보시면 0부터 5까지 EHI네. EHI 계산하면은 I 플러스 1인가요? 그리고 EH 11-2i 하면은 12-2i. 그리고 10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해가지고 계산하실 거 아니죠? 그쵸? i 자리에 0부터 5까지니까 나는 너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로 바꿔주시고요. i에 0 들어가면 이 i 플러스 1이 1이 되니까 여기는 k 제곱으로 스타트를 하겠네. 여기 i 자리에 0 들어가면 이 부분이 12로 스타트를 하니까 여기는 14 마이너스 2k 이렇게 스타트를 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i 플러스 1을 그냥 k로 치환한 거예요. 우리 파이널 때도 얘기했었죠. 치환 적분만 여러분들이 잘하더라. 그러지 말고 치환 시그마도 잘해라.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계산하면 끝납니다. 2 곱하기 2로 묶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7k 제곱 마이너스 k 3승.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공식 알고 이거 공식 아니까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그 값이 바로 이 주황 박스의 식이고요. 그 박스의 식을 대입을 해주시면 정답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9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논술에 진심인 친구들은 이 마무리 계산도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식을 어떻게 잡았냐. 그 배경이거든요. 그 배경은 여기였어요. 확실히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이 좀 이번 시험에 승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방금 A번 풀었을 때 다 풀렸다 했는데 시그마 안에 4차식이 있었잖아. 거기서 이제 못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B번 문제도 이거 길은 보이는데 노가다 길은 보이는데 이거 진짜 하는 거 맞아? 하면서 또 못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결단을 가지고 노가다를 했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점수를 얻었을 것이다. 근데 이 노가다를 했으면 뭐가 많이 뺏겼다? 시간이 많이 뺏겼을 거다. 시간이 많이 뺏겼을 테니까 뒤에 문제를 또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2번이 이번 시험의 키포인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 때는 확통을 만만치 않게 내는 학교가 아니구나. 만만치 않게 내는 학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 2번 마무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자, 3번부터는 그냥 심플합니다. 다만 이제 3번에서는 서술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서술주의.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문제는 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순서상 an이라고 하자. 그것의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만약 풀고 답안을 쓰라고 했으면 맨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했을 거냐면 x가 2n보다 클 때로 스타트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지? 지금 이 문제에 있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을 해야 되거든.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러면 그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을 하려면 우선은 일부분의 실수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부분의 실수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애들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그러한 순서상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불편하잖아.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x가 우선 2n보다 클 때만 볼게요 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때는 부등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절대값을 다 없앴어요. 이 범위에선. 그런 다음에 x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왜? 2n보다 짝수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양수인 게 또 보장이 됐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지금 몇 번을 우려먹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든 변에다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요. 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 x가 2n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너도 리미트를 보내면 결국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 그런데 제가 분명히 서술에서 주의하라고 했어. 그리고 제가 파이널에서도 뭐 무한대일 때만 보지 말고 전체일 때도 꼭 봐줘야 된다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x가 2n보다 클 때 식을 썼고 심지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리미트까지 보내준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가능한 A의 범위가 얘인 거죠. 그쵸? 그치? 그런데 이러한 A들을 다 넣었을 때 항상 이 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리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는 거죠. X가 엄청 큰 상황에서만 A가 이런 애들이 가능해요 라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후보만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이 후보를 고르는 과정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거죠. 왜? 어차피 A가 될 수 있던 정수는 2, 3, 4, 5 엄청 많았는데 이런 애들은 X값이 엄청 클 때에는 애시당초 되지도 않으니 너네는 눈에 담지도 않겠다. 우리는 이 세 개의 A에 대해서만 라지 AN을 계산해서 각각 N이 1부터 100일 때를 다 더하겠다. 이런 전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잘 살도록 서술을 해주시는 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답안을 써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창의적으로 내시거든요. 이게 좋은 의미의 창의적이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을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좀 다른 의미로 창의적인 그런 답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답안에 잘 녹여지는지는 많이 써보고 첨삭도 받아보시고 그래야 잘 됩니다. 그게 선천적으로 이미 잘 세팅이 된 친구도 있고요. 나는 이미 머리로 나는 이미 세팅 잘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답안을 써보면 아닌 친구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학교 선생님한테 첨삭을 좀 부탁드려도 될 거예요. 뭐 안 해주시려나요? 제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해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좀 수학의 좀 전문가들한테 첨삭을 한 번이라도 받아서 본인의 문제점을 좀 파악하는 게 수리 논술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우선 잔소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는 후보만 걸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자, n이 1일 때 보시죠. 자, n이 1일 때에는 우리가 왼쪽 부등식에 있는 이 그래프랑 오른쪽 부등식에 있는 이 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그래프 사이에 직선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의 수를 세 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가 2,0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제 보라색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 보라색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함수는요 2,5를 가지고서 꼭지점을 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인 그런 직선들을 그었을 때 이 사이 영역에 들어오도록 몇 개나 그릴 수 있겠니?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이 6개의 점만 보면 돼요. x좌표가 2인 이 점들만 보면 된다 이거야. 왜 이것만 보면 되죠? 어차피 ax 플러스 b면요 너네가 정수고 너네가 정수라며, 그치? 너네가 정수면은 무조건 얘네들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이 점들을. 그쵸? 뭐 좀 꺼림칙한데요? 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b y좌표만 잡아서 해도 괜찮은데 여기 x좌표가 2인 이 점들만 세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0, 1인 직선을 이 점들을 지나도록 각각 몇 개씩 그을 수 있나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자, 봐봅시다. 자, 여기 2,4거든요. 2,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0, 1인 애들을 그어봤을 때 이 노란색과 이 보라색 사이에 잘 오나요? 잘 오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를 그어봐도 너랑 평행 하니까 잘 들어올 겁니다. 기울기가 1인 애를 그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랑 평행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잘 들어오는구나. 기울기가 0인 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영역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4에서도 마찬가지고 2,5에서도 2,3, 2,2, 2,1, 2,0 이 모든 점들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가 다 되겠지.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6 해가지고요 18개가 나옵니다. 어쩔 때 n이 1일 때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n이 2일 때는 여기는 이제 고정이야. 2,0. 그런데 이제 n이 2일 때는 여기 4,5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기울기가 1인 애들을 어디서부터 그릴 수 있죠? 딱 이 노랑 선과 겹치는 딱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울기가 2인 애를 그릴 수가 있죠. 기울기가 1인 애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5니까 여기 위에서 그대로 올린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2,3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델타 x가 2니까 델타 y도 2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2,3에서부터 2,2, 2,1, 2,0까지 이 4개의 점에서는 뭐를 그어도 돼요? 기울기가 1인 애들을 그어도 괜찮겠죠? 맞나요? 그러면 총 몇 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1일 때는 4개를 그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0일 때는 몇 개를 그을 수가 있을까요? y는 0, y는 1, y는 2, y는 3, y는 4, y는 5까지. 아, 얘는 계속해서 5개네요. 0부터 5까지니까 6개네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방금처럼 여기 2,0 지날 때, 2,1, 2,2, 2,3 지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2,4, 2,5, 2,6, 2,7까지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 노란색이 옆으로 밀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요. 3, 4, 5, 6, 7. 7까지 가능하네요. 여기는 무려 8개나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 세면은 이건 몇 개예요? 18개죠. 그게 A2가 되는겨.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A1도 18, A2도 18, A3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18이겠죠. 왜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너는 항상 고정이야. 0부터 5까지 그냥 너는 고정이라고. 근데 여기에서는 방금 이 노란색이 원래 여기 있다가 열로 이동하는 바람에 3까지밖에 안 됐어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너의 기울기랑 너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같은 바람에 너가 줄어든 만큼 너한테 늘어났다. 그냥 조삼모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총 개수는 여전히 18개가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3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A3는 마찬가지로 18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n이 4 이상일 때부터는 새로 세줘야 돼요. 너는 뭔가 정답을 알고 풀어서 지금 이렇게 케이스 나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이거를 케이스를 나누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케이스를 잘 파악을 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라색은 고정 함수죠. 그렇죠? 이 보라색 함수보다 더 큰 쪽에서 기울기가 1인 애를 그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애가 더 이상 세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일까?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이 아닐까? 얘 아래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세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y값이 5인 애를 한번 관찰해 보자. 그때 값이 몇이에요? x값이 7이죠. 그러면 내가 방금 n이 3일 때는 안 했지만 n이 3일 때는 6,5를 꼭지점으로 이렇게 가지죠. 그러면 이럴 때는 너가 세져요? 안 세져요? 너가 세지는 거죠. 노란색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그치? 그런데 이 7을 기점으로 여기 2n이란 값이 7을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V자가 그려지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세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 경계가 어디였었다는 거예요? 방금 여기 7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맨 처음에 풀었을 때도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요. 현장에서도. 오케이?
n이 4보다 클 대로 캐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7이 근거예요.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때의 케이스는 a가 1일 때에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오케이? 그리고 a가 0일 때는 마찬가지로 0, 1, 2, 3, 4, 5 5개가 있겠죠. 6개가 있겠죠. 왜 계속 5개래? 자,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규칙성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두 칸만큼 밀리면 얘를 두 칸만큼 민 게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두 칸만큼 올린 거랑 똑같거든요. 두 칸만큼 올린 거랑 똑같으니까 원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됐다가 n이 4 이상부터는 이제 또 이만큼이 더 되는 거지. 얘 이후로 한 개, 두 개가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2일 테니까 2n으로 뭐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좀 디테일을 살려서 여기 상수까지 해보면 2n 플러스 4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여기가 총 2n 플러스 10개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an 이 값은요 a1, a2, a3 더해요. 18, 18, 18 노린 걸까? 시그마 k는 n은 4부터 100까지 그때는 2n 플러스 10으로 가죠. 그러면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n에 1, 2, 3 넣으면 12, 14, 16 나오거든요. 걔네가 여기가 6, 4, 이만큼이 따로 남고 시그마 n이 1부터 100까지 2n 플러스 10 이렇게 쓰면 괜찮나요? 이렇게 쓰면 n자리에 1 넣으면 10인데 그 12 플러스 6 하면은 18 나올 거고요. n에 2 넣으면 14, 14 더하기 4 하면 18 나올 거고요. 괜찮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너는 10이고요. 10을 100번 더하면 10 아니랬어요. 1000입니다. 그리고 1부터 100까지 n을 더하면요. 이거는 5050의 2배죠. 10100이네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11112. 와우. 꿈의 등급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정답은 11112가 됩니다. 이렇게 3번 문제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번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수세기 문제죠. 개수세기에서 시립 때는 무조건 3가지 유형 중 하나로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문제는 2번 n의 범위에 따라서 an이 달라지는 이제 그러한 문제에 해당이 됐고요. 이 3번이 우리가 수업 때 좀 집중적으로 다뤘었던 더블 카운팅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 나왔었으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텐데 다행히도 1, 2번 중에 나와서 3번 문제가 상당히 할 만한 이제 그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이 문제는 정답만 맞췄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서술을 좀 잘 해주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는 소문제가 2개인데 그 2개 중에서 하나밖에 복귀가 안 됐습니다. 그 뒤에 문제도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 점 Q가 일정한 속력 몇 수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왔어요. 뭐 P랑 Q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같다더라 라던가 뭐 그런 식의 좀 정보가 더 있어야만 거리의 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B번은 제외하고 소문제 A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이행각형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자, 그러면 정이행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중심각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2파이만큼을 몇 등분해서
2n각형이니까 2n 등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n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수선해발 띡. 그리고 여기 길이는 n분의 파이. 하고 이 n각형을 내접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은 1이라고 했으니까 1. 하면은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죠?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이만큼의 길이가 2 사인의 이거 반띵 돼야지. 2 사인의 2n분의 파이다. 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선분 AK 플러스 1을 위를 움직인 시간을 2K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BN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2K. 각 모서리들을 지나는, 움직이고 있는 시간들을 싹 다 더하면 전 P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2K는 어떻게 구합니까? 움직인 시간은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거리는요, 방금 구한 2 사인 2n분의 파이 상수값이 나올 것이고요. K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속력이 2 마이너스 2n분의 K라고 했나요? 이게 되는 거니까 이 시그마만 풀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해가지고 루트 2 마이너스 2n분의 K 이거 분해 2 사인 2n분의 파이. 자, 이렇게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건데, 우선 제가 실수 안 했는지 한번 보고. 그쵸?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건데, 이것도 하필 또 얘기를 했던 거네요. 2n을 우리가 뭘로 둔다? 라지 n으로 둔다. 그죠? 자, 그러면 라지 n으로 두면은 그 라지 n조차도 무한대로 가지 않겠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라지 n까지 루트에 2 마이너스 라지 n분의 K 그것분의 2 사인의 라지 n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사인의 라지 n분의 파이 나누기 라지 n분의 파이 이 값이 1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라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이 값은 뭐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물론 지금 얘는 답안에서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수능 풀듯이 그냥 한번 해볼게. 너가 1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2 마이너스 라지 N분의 K 분의 2 곱하기 라지 N분의 파이.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얘를 나눠주고 곱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술에서는 좀 더 좋게 서술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너는 계산하면 뭐가 된다? 0부터 1까지 루트 2 마이너스 x분의 2파이의 d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 봅시다.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배의 루트 2 마이너스 x 하면 되나? 그쵸? 이렇게 하면 되고 0, 1 그래서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4파이의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이제 A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B번이 진또백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B번이 더 어려워지려면 원래는 이제 표현값 정리 살짝 먹여가지고 뭔가 표현값 정리래. 그 샌드위치 정리 살짝 먹여가지고 극한값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 나왔으면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문제마저도 완벽하게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합격 컷이 궁금한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본인이 완전 안전하게 합격하려면 4문제 중 3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이러면은 아마 과 상관없이 합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대별로 과별로 합격 점수가 확 낮아지는 과들도 있거든요. 그런 과들은 2.5개를 못 맞춰도 2개에서 2개 반을 맞췄어도 막 예비가 뜨고 추합이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험이 시립대입니다. 그래서 과를 좀 많이 타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지원 전략도 많이 알려드렸죠. 오르비에서 글로.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번 시립대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바로 방금 이제 1시간 전에 와서 풀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거라서 뭔가 막 수업만큼 착착착착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파이널하고 유사한 점들. 이제 그런 것도 잘 못 얘기한 것 같고 뭐 그렇긴 하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답, 당연히 답 궁금하지, 그치? 답과 그리고 해설 이건 다 해드렸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능 전 시험의 2대장이거든요. 연대랑 시립대가 2대장 시험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홍대 복귀가 좀 더 완료가 되면 홍대 해설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